상태명리 20일째. 조우로 취향하는 것은 재성, 관성, 직상, 비겁, 인성을 결부하지 않고 또한 일주의 강황을 고려함 없이 오직 명중에 한난의 기세로만 취하는 특성이 있다. 오직 명중에 한난의 기세로만 취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사주가 편안하거나 편안할 경우 조우로 취용하는 것이며 명국 중 한난이 불편하면 조우로 취용할 수 없다. 한난의 세를 판단하는 법은 수가 많으면 한으로, 화가 많으면 난으로 분별하고 겨울생은 한으로, 여름생은 난으로 또는 금생수유하면 편안하고 그리고 목생활을 한다면 편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위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난을 판단하는 것이다. 신한하다면 즉 엄동 겨울에 태어나 한습하다면 한수는 목을 생조할 수 없고 한목은 화를 생조할 수 없으며 만물이 얼어있어 생화하기 어려우니 동남간의 난지를 만난다면 만물이 소생하니 기뻐한다. 신한하다면 즉 엄동겨울에 태어난 한습하다면 한수의 목을 생조할 수 없고 한목은 화를 생조할 수 없으며 만물이 얼어있어 생화하기 어려우니 동남반의 난지를 만난다면 만물이 소생하니 기뻐한다. 반대로 신난하다면 예를 들어 혹서하다면 화열한즉 토가 타고 토저하면 금이 생조할 수 없으며 만물이 너무 건조하여 생화 목화할 수 없으므로 서북간 한습지를 기뻐하니 조우의 치용법은 한습하면 난을 얻어 발육할 수 있고 조율하면 한습을 얻어 이룰 수 있는데 만일 반대로 한인이 한습으로 가고 난인이 조열지로 간다면 병화가 임하고 빈하고 궁핍할 수 있다. 본전은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고 지지가 남방화지이며 이어 신왕한 사주이니 미월에 병화가 태어나고 남방화지 기사 신미 병우 정유 사오미가 화국이 되어 있는 병화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지. 병화고 신왕한 사주이니 병화가 화왕하다는 얘기지. 상관생재격으로 토금을 희용할 수 있다. 신왕한 사주이니 식신으로 빼줘야겠지. 상관생재격으로 상관생재격으로 토금을 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의 토는 조열하고 조토하여 생금을 할 수 없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대운이 일찍이 토금운으로 가니 조업은 유난하였고 부모가 조망하였으며 어려서 과로 살았다. 후에 대운이 정묘 병인으로 동남목화 묘지로 흘러가니 처와 재물과 자식 등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고 축토운의 북방 습지가 되자 득용하여 회와 생금하니 화가
변해서 금을 만드는 거. 회화 생금 아니야? 131번. 회화 생금이란 화의 기운을 빼앗아 금을 생함. 맞지? 극설 병중이라 하는 건 극하고 설기함을 함께 했다. 그리고 목소 후토. 목이 두터운 토를 트이게 했다. 후에 대운이 동남목화 조지운으로 흘러가니 처와 자식 등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고 축토운의 북방습지가 되자 득용하여 회화 생금하니 입법하고 발제하였으며 나이가 70이 되어도 첩을 얻어 2명의 자식을 얻었다. 개해 대운의 북방수지에선 재물의 획득이 수만금이 되었고 90까지 장수하였다. 두 번째 시련은 개미, 정사, 병오, 개사, 병화에 사오미가 다 있네. 근데 얘는 수가 있고 금은 사중 경금이 있네. 이 사람은 진묘인 모군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운으로 흘렀네. 본조는 지지가 모두 남망화지인데 시지마저 사시에 태어난 나남이 극에 달했다. 천간에 2개의 개수가 있으나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으니 소위 난극한 명이요. 한은 무군인 명이다. 분명 무한하여 아름다운 명이다. 본명은 무한하여 아름다운 명이다. 초운은 병진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받았다. 병진으로 복을 받았다. 을묘, 이민 등 설수생화하니 가업이 발전하였고 개추군에는 한기가 통근하니 가계가 무너지고 병폐가 발생하였고 임자 운이 되자 흉암이 배가 되어 가사는 파산되고 사망하고 말았다. 위 실내에서 알듯이 이 조의 치용은 한난을 떠날 수 없으며 한기가 심하면 난의 유기함을 기뻐하며 난이 심하면 유군한 한이 필요로 하여야 비로소 만물이 생장한다. 만일 한이 심하고 무기한 난이 있거나 난이 심한데 무군한 한이 온다면 반드시 그 생장의 묘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한한 자는 반드시 무한한 것이 아름답고 지나칠 정도로 난한 자는 반대로 무한한 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은 무향의 생극이요 이론인 물필반이 이치를 말한다. 지나칠 정도 한한 자나 반대로 무한한 것이 아름답고 지나칠 정도로 난한 자는 반대로 무한한 것이 아름다운데 이것은 음양의 생극의 물필반의 이치를 말한다. 조의 치용은 한낱 떠날 수 없으며 난의 유기함이 기뻐하며 난이 심하여 유군한 한이 필요로 하여야 비로소 만물이 생장하는 것이다. 필한 극용 아니요 필난 극용난이라 음양오행의 묘리를 후학들이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여 용신을 취할 경우 간혹 가다가 조우를 취해야 할 것 같으나
사실은 조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학자에 따라서 논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며 명리초학자들은 골머리를 쌓고 고민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접하여 어떤 명학가는 조우를 용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조우가 먼저다 하고 논쟁하는데, 즉 조우와 억부가 서로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을 취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물론 조우나 억부를 모두 적용하여 또 용신이 같다면 그것은 일신 삼용이라 하고 진신등용이라 할 수 있어 모두 대길한 사주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주는 이러한 문제가 정확하게 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조우로 취해야 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주를 예로 든다. 갑진, 을의 경무, 갑신, 해월의 경금이 갑을목을 띄우고 병화로서 오화가 밑에 깔렸네. 오술 합으로 화국을 이루고 목이 창궐했으니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 거네. 본명은 본사주는 남명으로 많은 사람이 논명하였는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 사주다. 일반적으로 명학가들은 월령이 겨울이니 냉한 시기라고 보고 금수상관이 희견관성이다. 하여 화의 조우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우를 취용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니 우리는 토금이 희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화오행은 일지에 첩신하여 경금일간을 극하는 기신이 된다. 현재 대운이 동방목으로 흐르니 좋은 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를 극하는 게 많으니까 기운이 더해지니. 그래서 1998년 이민년이 순조롭다 보긴 어려우며 더구나 인신 충하여 희용신이 충거당하니 변난이 있다. 내 힘을 길러야 재를 감당하는 거니까 토금이 희용신이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명학가나 명서에는 여름에는 수로서 취용하고 겨울에는 화로서 취용하라 하였으나 이것을 맹목적으로 취용하면 크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 반드시 명국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명주의 과거를 물어서 취용하는 것인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논명한다는 자세에서 이러한 방법이 옳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수로서 조우를 삼아 취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으나 이때 수가 뿌리가 있다면 대개 수화상전을 형성하게 되고 만일 수가 무근하여서 허부할 경우 조우를 논하면 옳다고 생각한다. 본명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추단하여 보면 그 부친이 능력이 있는 자이고 하나의 동생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모친은 일전에 큰 병을 앓았으나 피부는 대개 검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해수니까
수생목을 하니 부친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동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 하면 형제의 관이니까 이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조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 중에 정신상의 향수로 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생활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정신을 추구하니 이 같은 이치로 조우를 설명할 수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하면 정신상에 무엇을 향수할 수 있겠는가? 향수. 여기 향수는 무슨 뜻이야?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는 걸 향수라고 한대. 그러므로 조우를 취할 경우 반드시 명국의 필요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선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명국의 구조와 조합을 살펴 가장 필요한 하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통관이라 하면 양쪽이 서로 비슷한 힘의 세력을 갖고 있어 충돌할 경우, 양패 구성할 경우 이를 통하게 하여 평형을 유지시켜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금과 목의 상극관계로서 그 사이가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그 중간에 수가 있다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상생의 관계로 화해하게 되니 흉한 것이 변하여 길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그런데 다른 예로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가벼우면 식상으로 통관의 용신이 되는데 이는 식상은 일주의 강황을 설기하고 나아가 재성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관살이 왕하고 일주가 약할 경우 인성으로 통관하게 해야 되는데 이는 관살이 왕하고 일주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이 일주를 생주하여 강하게 하고 관인이 생주함으로 관살의 왕한 것을 인성이 설기하여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사주의 오행이 서로 대립되어 강약이 균등할 때 가운데 오행을 상생하게 되어 상극관계를 상생관계로 통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러한 방법은 대개 세운 해석 중 한신작용의 모양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실내로는 정유, 병호, 정유, 기유. 화극금이네. 화극금이 심하니 토가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토가 주요 원인이네. 위의사주는 종화일주가 5월에 생하여 화금이 서로 상극되어 있는데 시상의 기토가 화생토하고 토생금하여 토를 통관함으로써 용신이 되었다. 그러네. 병약이라 함은 팔자 중에 제일 힘들게 하고 피로하게 하는 것을 병이라 하고 병을 제거하는 자를 약이라 한다. 병약법은 팔자의 취용신법의 정수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억부법과 조우법 그리고 통관법 역시 병약의 특수한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명약가들은 치용신의 기본적 법칙을 병약에서 찾고 있으며 이 병약설을 제일 중요한 치용신의 법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왕한 자는 왕한 것이 병이요 관살로서 제극하거나 재성으로서 나를 모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서 설기하여야 하는데
이 관살과 재성과 식상이라는 것이 모두 바로 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약한 자는 신약한 것이 병이 되니 인성으로 비겁을 생보해야 하는데 인성과 비겁이 바로 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팔자가 편안하면 편안하니 병이요 난하면 난이 약이며 팔자가 편안하면 편안한 것이 바로 병이요 난한 것이 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양쪽에 비슷한 힘의 세력을 갖고 있어 만일 충돌할 경우 양패 구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슷한 세력의 배치가 병이요 이를 통하여 평형을 유지할 경우 바로 통하게 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자가 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병약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귀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자 중 어느 편향한 오행이 있다면 이것이 병이 된다. 오행의 사람의 운명은 조화가 많으며 귀함은 바로 중화에 있는데 어느 오행이 편향하다면 반드시 그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들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팔자 중에 토가 왕하다면 일주가 수일 경우 이는 살중신경하고 일주가 금이라면 토금매 토가 두터워 금을 묻는다. 일주가 화오행이라고 그러면 회화 무광 일주가 목이라면 제다 신약이 되며 일주가 토라면 비건 태중이 되는 고로 모두 토가 왕하여 병이 되는 것이다. 회화 무광하는 거는 토의 빛을 잃어서 그 화가 빛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이며 반드시 모기 약을 씀으로써 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의 의약이 바로 용신인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그렇잖아. 왕한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응. 또한 재성을 취하는 경우 비견 태중이 병이 된다면 반살이 약으로서 기뻐하며 식상을 취용하는 경우 인성이 중하여 병이 된다면 재성을 재파하여 약이 되는 것이다. 관사를 취용하면 인성의 태중을 보면 바로 재성으로 취용하여 약으로 삼는데 이러한 상황을 모두 편향해야지 과왕하면 안 되는데 과항한데 이런 약으로 병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과항한 신의 반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거 약신은 무기하여선 안 되는데 이는 병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있고 약이 없으면 이러한 명국은 오히려 천하고 가난한데 종강격이나 종왕격은 그렇지 않다. 적전수는 어려운 내용이네. 적천수는 을축, 신미, 병인, 기축시인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뭐가 편중되어 있냐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화의 뿌리는 두 개나 있는데 미월에 정화가 있고 이게 있잖아. 본기가 없으니까 본인이 약하네. 본조 병화일주는 미토월에 태어나 비록 여기가 있다 하나 상관이 중중하니 그치 상관은 중중하지. 설기가 심하고 회와 무광하니 토가 심하니 빛을 잃어서 아니 왕한 토가 명국의 병이 되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자리에 자자의 임목의 약을 얻어
그치. 임목의 약을 얻어 토를 극하여 병을 제거하여 일주를 부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운의 정묘대운 은으로 용신이 득왕하고 용신 임목이 득왕하고 아울러 신금 기신을 극거하니 신금이 왜 기신이 됐을까? 이는 유병득약인 것이다. 위로 저기 봐 신금을 치고 그리고 묘로 삼국으로 묶고 유병득약인 것이다. 병을 얻어 병이 있었는데 약을 득한 것이다. 본조는 조정에 나아가 국가사를 논하는 위치에 이르렀고 병인 대운인을 보자 희용이 모두 득이하니 직급은 더욱 높아 황제 옆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상관이 중중하여 병이 되는데 인성을 얻어 약으로 쓰인 경우다. 내가 볼 때는 인성으로 기운을 도와줘서 자기가 움직일 힘이 생긴 것 같은데. 두 번째 적천수 뮤진, 무오, 임진, 무진 시 임수일간에 5월에 정관월에 5월에 뜨거울 때 태어나서 무토가 많으니 관왕하니 정제월에 태어났구나. 정제월에 태어나서 관왕해버리니 나아갈 길이 없네. 본전은 사주에 관살이 많고 일주는 진토에 통근하고 있으나 사방이 적에 의하여 포위되는 형궁이다. 그러네. 이와 바로 살중용인격의 사주인데 팔자에 금이 없고 5월에 태어나 금을 만나도 오히려 화에 의해 극을 당하고 만다. 그러나 묘한 것은 시상에 투출된 간목이 어디 있는데? 시상에 무진인데? 이거 오탄가 보다. 그러면은 갑진시인가 보네. 갑진시. 무진시가 아니라. 시상에 투출된 간목식신이 관사를 제복하니 이가 바로 일장당관이 되며 거병지약이라 할 수 있다. 약신이 무토에 통근하여 유기하니 명서에 일장당관 관살자패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네. 이게 갑진시네. 갑진시. 일장당관 군살자패 하나의 대운이 해수가 되자 식신이 생을 만나 개해대운이 되자 이대운에 개해대운이 되자 식신이 생을 만나 과거에 급제하였고 갑자운에는 현령이 되었다. 이로써 살중 성병하여 식상을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팔자 중에 희신과 용신을 상해하는 자를 병신이라 한다. 이래서 병신이라는 말이 나왔나봐. 희신과 용신을 상해하는 자.
나에게를 도와주고 나에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상해하는 자. 팔자가 만일 생부함을 기뻐하면 그 생부하는 자를 상해하는 자가 병신이 된다. 즉 인성이 희신이라면 이 인성을 상하게 억제하는 자가 병이 된다. 명국에 신약 용인하다면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인성을 극파하는 재성이 병신이 되고 재성을 합과하거나 극과하는 자를 약신이라 한다. 명국이 신앙하여 관성을 쓸 경우 상관이 있어 관성을 본다면 이 상관이 병신이 되니 이 상관을 합과하여 극과하는 자가 약신이 된다. 또한 명중에 신앙하여 식상으로 설수한다면 인성이 있어 도식하면 이 인성이 병신이 되고 바로 이 인성을 극과하거나 합과하는 자가 약신이 된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되려나? 사주 중에 간지가 희신으로 충국한다면 이 역시 병신이라 할 수 있고 그 이 충국하는 자를 합과하거나 극과하는 자를 약신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병약은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으며 병신은 회합되어 결당됨을 싫어하고 왕지로 가는 것을 싫어하며 보내야 할 때 보내지 않는 것도 싫어한다. 이것은 모두 의학이 부재되어 흉한 것으로 본다. 무진, 을류, 신축, 정유 시 6월에 신금 등령하였네. 근데 재인 을목 하나 그리고 인성이 있고 비견이 왕하고 인왕 비왕 관약하니 이 본尊은 신금일주가 범에 태어나 6월이라며 을유월인데? 그러면 이게 또 무진 을묘월이네. 대운이 오타가 너무 많아. 이 책은 내용은 괜찮은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신약하니 시상에 칠거하며 긴첩되어 극조하고 있다. 인성으로 화살하여야 하는데 무토 인수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왕한목으로 인해 목국토를 당하고 있다. 무토가 일주에 생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지에 축토마저 재성인 묘목에 목국토 당하고 있으니 목재성이 인성을 극상하여 병신이 된다. 대운이 남방살지로 흐를 때 고난과 득병이 심하고 경신대운이 되자 목병신을 극하거나 기연을 만나 전장에서 공을 이루었고 신유의 대운에는 관직의 부인에 이르렀다. 이것이 금이 목병신을 극거하여 병신한 이유인데 인성이 화살하여 통관하는 연유이다. 이것이 바로 재성이 인성을 상해하여 화살하지 못하는 경우 비겁을 약신으로 추용함을 나타낸 사례이다. 팔자 중 홍국되어 잡격이 되는 것을 병신이라 한다. 팔자가 격을 이루고 그 격이 순수하고 혼탁하지 말아야 하며 잡다함이 없어야 한다. 관성을 추용하는 경우 칠살에 이 혼잡을 싫어하고 살이 있으면 살을 병이라 한다. 식신을 휘용하는 경우 상관이 없어야 하며 상관이 있다면 이를 병이라 한다.
금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경우 잡다한 화가 없어야 하며 있다면 이가 병이 된다. 목화 통명격은 혼금을 싫어하는데 금이 있다면 병이 된다. 수목순생격은 토를 보면 탁해지는데 토를 보면 이를 병이라 한다. 토금설수격은 목을 보면 한격해지는데 목이 있다면 병이 되고 태신왕 신태왕한데 이것도 못하네. 신태왕하여 저기 종강왕격을 이루는 자는 재관을 싫어하는데 재관이 있다면 병으로 보아야 하고 신태약한 자는 종하여야 하는데 인비가 있으면 싫은데 인비가 있다면 이것을 병이 된다. 정관격은 신학 용제 혹은 신약 용인하여야 하는데 식상이 있다면 병이 되고 상관생제격은 신앙하면 용제하고 신약하면 용겁하는데 관살에 있다면 이를 병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병은 무척 많이 누며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홍곡하는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이 병신이 되고 그것은 충국파하여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약에 해당하며 병이 천간에 있다면 합이 거지 하여야 하고 지지에 있다면 충국거지 하여야 한다. 갑자유 정유 갑인 정우 묘월의 갑목이 비겁이 태왕하고 자수로 인성을 받고 근데 여기에 경금이 하나 있는 거네. 편관이 하나 있다. 본조는 갑인일주가 묘월에 태어나 강목이 득화하여 설기하여야 한다. 월간의 정화와 시지의 정오화를 희하는데 목화 통명을 이루는 문명지상이라 할 수 있다. 시상의 경금이 7살에 투관됨으로 기하였는데 이는 바로 격국의 기신이 되며 또한 수의 화함이 없으니 명국의 병신으로 작용한다. 일찍이 운이 남방화지로 들어오니 용신이 득왕하고 득운하게 하게 되어 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임신대운이 병신이 득왕하니 채용이 모두 상하여 흉액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관격인 7살의 홍국이 오면 상관견관 위화백단에 해당하는 흉한 것이다.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중중한 팔자네. 병인, 갑오, 병오, 개사. 그러니까 목생화 팔자에 개수가 하나가 시상에 떴다. 그러면 이게 정관이다. 본조는 일원의 병화로 일지에 자좌 양인하고 연지에 생조를 받고 시지에 록을 득하고 나아가 병갑이 투관마저 하니 열화 분목하여 왕암이 극에 흘러 종간격으로 보아서 목화를 희용한다. 그치,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니까. 시상의 개수가 무근하니 화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홍국에 대여 병신으로 작용한다. 초우는 목화토로서 강신이 득조받아 병신을 극거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고 기쁨이 배가 된 시기이며 병신을 극거하니 재산이 늘어나고 기쁨도 배가 된 시기이며 신유우는 형모다난하였다. 형모다난은 또 뭐야? 형모다단 몇 번인데? 138번. 형별이 많았다. 해운은
격화지열하여 병신이 득왕하니 가업이 파산하였고 본인도 사망하였다. 극왕한 자는 종간격으로 재관은 오히려 병이 되는 신뢰이다.